안녕하십니까. 같이 할래 코딩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요. 우리가 멀티모달을 해볼 겁니다. 멀티모달을 하는데 패션 관련된 이미지를 내가 패션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관련된 이미지랑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조언을 해주는 패션 추천 멀티모달을 우리가 같이 한번 구현을 해볼 겁니다. 오늘은 스크립트 형태로요. 네. 그래서 1탄은 스크립트 형태로 구현이 되고 추후에 뭐 관심이 많아질 시 스트림릿이나 아니면 리액트 같은 거 써서 풀스택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스크립트로 구현하는 거를 목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뭔지 우리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질문을 입력하세요라고 뜨잖아요. 질문을 입력하세요라고 뜨면 제가 요즘 겨울이니까 겨울 옷을 추천해줘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고 칩시다. 네, 겨울 옷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밑에 이제 검색된 이미지가 뜰 거고요. 그 다음에 패션 레그에 응답해서 겨울 스타일링은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제공해주신 이미지의 영감을 받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제공해주신 이미지가 뭐냐면 제가 데이터 셋을 받았고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찾아집니다. 이게 멀티모달이에요. 예, 이미지랑 같이 보이면서 이게 찾아주면서 이미지랑 같이 그 이미지를 찾아주면서 요렇게 그 관련된 캐주얼 룩이면은 아까 이게 첫 번째가 캐주얼 룩이고 그 다음에 드레시 룩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보면은 뭐 회색 파카를 따뜻함을 유지하기에 좋은 선택이에요. 뭐 후드티나 뭐 스웨터를 매치할 편안함을 더해보세요. 요즘 스타일이긴 하죠. 뭐 비니도 써봐라. 그 다음 레이어링도 그 드레시 룩은 테일러드 코트, 그 다음에 스커트와 타이츠, 그 다음에 무릎이 부츠. 지금 정확하게 이 두 번째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도 뭐 목도리랑 장갑을 같이 껴봐라. 뭐 컬러 팔레트. 그러니까 패션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요거고요. 파카, 비니 뭐 이런 것들을 레이어링 해봐라. 그 다음에 겨울에 관련된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찾아와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옷에 비슷하게끔 스타일링을 입을 수 있는지 추천을 해주는 멀티모달 레그를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멀티모달 레그는 제가 이미 다 구현을 해놨고요. 같이 한번 핸즈온으로 따라해 보도록 하시죠. 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시연을 보셨는데 저희가 또 그 라이브러리를 좀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일단 오픈 클립을 쓸 거예요. 오픈 클립. 오픈 클립은 이제 비주얼하고 텍스트하고 그 이제 유사도를 비교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클립이란 걸 쓸 거고 그 다음에 크로마 DB, 벡터 DB 쓸 거고 오픈AI, 데이터셋, 랭체인 코어, 랭체인 오픈AI 그 다음에 .env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API 키, 챗 GPT를 쓸 거기 때문에 API 키를 이제 환경 변수에서 적어서 쓰려고 합니다. OS 이렇게 .env 쓸 거고 크로마DB 쓸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베이스 육사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베이스 육사. 이미지 데이터를 베이스 육사 형식으로 인코딩하거나 디코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건 뭔지는 알겠어요. 이 이미지 데이터를 인코딩하거나 디코딩 왜 근데 이걸 써야 되냐면요. 그 다음에 베이스 육사 인코딩은 이진 데이터 이미지 뭐 파일 등을 텍스트 문자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네, 일단은 여기서는 전송
전송 환경과의 호환성,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데이터 무결성 보장, 그 다음에 인베디드 데이터 사용. 인베디드 데이터 사용을 해가지고, URL 대신에 그 데이터 URL로 만들어 줄 거예요. 데이터 URL로 만들어서 그 베이서 64 인코딩한 것을 UTF 파일로 디코딩해서 그 문자열을 바이너리로 읽어드린 문자열을 직접적으로 그 GPT한테 줄 겁니다. 비주얼라이징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예. 바이너리로 된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UTF 파일로 디코딩한 바이너리 문자열을 이미지를 그렇게 바꾼 거를 줄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잘 되더라고요. 뭐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간 호환성을 뭐 이제 바로 박아서 줄 때 베이서 64 인코딩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인코딩 방식이나 문자셋으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깅 페이스 데이터셋은 이제 패션 레그 이제 구현할 때 패션 피디아에서 여기 요 데이터셋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요 데이터셋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같이 불러와서 사용을 할 거예요. 예. 이런 이미지들이죠. 패션 데이터셋 이미지. 네, 요런 이미지를 사용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랭체인을 이용해서 레그를 구현할 거고 다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그럼 패션 레그 시스템 이제 멀티모달 시스템 프로세스는 패션 데이터셋을 로드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로컬에 저장을 할 거고요. 이미지 벡터를 이제 벡터 DB에 벡터를 저장시킬 겁니다. 예, 이미지 로드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다 벡터화해서 저장을 시킬 거예요. URL이랑 ID랑 함께. 그리고 사용자 질문을 던져서 유사한 이미지 검색을 가져와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LLM에 던져 준 다음에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좀 해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어로 나오는데 그거를 답변을 한국어로 변환해서 사용자에게 조언을 제공합니다. 예. 여기까지 이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구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셋을 불러올 거고요. 이미지 벡터화 하는데 저장된 각 이미지는 오픈 클립 임베딩 펑션을 통해 벡터로 변환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할 때 토큰화, 그러니까 어떠한 자연어를 수치, 벡터화로 바꿀 때 토크나이저라는 걸 쓰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이 그림을 오픈 클립 임베딩 펑션을 쓸 거예요. 예. 이게 오픈 클립이 이제 이미지 같은 거나 그런 것들 이제 임베딩, 벡터화 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이 벡터는 이미지의 시각적 특징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데이터로 이미지 간 유사성을 계산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 특히 오픈 클립이 좋은 게 텍스트랑 그 이미지랑 이제 이 텍스트랑 이 이미지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분석할 수 있게 그 벡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크로마 DB 설정 및 이미지 추가를 하고요. 이미지 검색 및 스타일링 조언을 제공하고 그리고 사용자 질문을 이제 분석해서 유사한 이미지 가져와서 이미지 검색을 해서 그 이미지랑 내가 가져온 프롬프팅이랑 해서 최종적으로는 GPT-4오나 GPT-4 미니와 같은 대형 LLM, VLLM, 그러니까 이제 비주얼 기능도 갖추고 있는, 비주얼 랭귀지 모델 기능도 갖추고 있는 이 모델들에게 이제 스타일링 조언을 구해서 생성하라고 하고요. 그 조언에 맞게끔 패션 레그는 답변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건 아까 처음에 봤듯이 구현된 최종 그 프로세스고요. 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상환경에 있는 어디든 요 명령어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설치가 다 끝나셨으면은 .env에다가 .env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오픈 API 키를 넣어주세요. 발급받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 API 키 발급받는 방법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그냥 API 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API 키 설정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좀 들고 오려고 합니다. 라이브러리들을 좀 들고 올 거예요. 자, 여기 보면 OS, 자, 여기서 화면을 네, 설치된 가상환경으로 바라보게 하고요. OS, 그 다음에 .env 들고 크로마DB, 베이스 64,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오픈 클립 임베딩 펑션,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그 벡터화 시키고 그 벡터화 된 거를 이제 텍스트랑 같이 이제 대조해서 쓰려면은 요 임베딩 모델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크로마 DB util 데이터 로더, 그 다음 데이터 셋, 그 다음에 랭체인 오픈 AI, 랭체인 코어 프롬프트, 랭체인 코어 아웃풋 파서. 이 오픈 클립 임베딩은 좀 궁금하시면은 검색을 해보면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이런 오픈 클립에 대한 개념이 궁금하시면 여기 이런 데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랑 텍스트를 임베딩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텍스트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 텍스트로 그 이미지를 찾을 수도 있는 모델입니다. 클립, 오픈 클립. 이미지 로더를 가져올 거고요. 네, 데이터 들고 올 때 이미지 로더를 쓸 거고 로드 데이터셋, 챗 오픈 AI,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랭체인 API들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환경 변수를 .env에서 로드를 하고요. load.env 환경 변수에서 오픈 AI API 키 가져오기. 오픈 AI API 오픈 AI API 넣어기 os.get env 네,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얘는 그 여기 이제 .env 파일에 적은 키값이랑 똑같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이게 혹시나 안 되면은 어떤 에러가 나오게 강제적으로 코딩을 좀 할게요. 만약 없으면 오픈AI API 키가 없다면 이렇게 놓게 밸류 에러일 거고
env 파일에 오픈AI API 키가 설정되지. 네, 설정되지 않았다고 알려줄 거고요. 네, 이렇게까지만 해도 자동으로 이제 가져오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 굳이 안 해도 저 밑에 코드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 스크립트 실행할 때 환경 변수에다가 아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절차적으로 권장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코딩이 지금 API 키를 가져와서 그 환경 변수에다 등록해 주는 것까지 끝났고요. 자, 그리고 내 스크립트 파일의 디렉토리 경로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크립트가 속해 있는 디렉토리 경로 이 안에서 벡터DB도 생성하고 데이터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데이터셋 가져온 것도 저장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요 위치 정보를 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스크립트의 절대 경로의 디렉토리 경로의 그 이름을 가져오게 됩니다. 경로를 갖고 오게 돼요. 이 스크립트의 디렉토리의 경로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데이터셋을 설정하는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저장을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큰 이상이 없는지 한번 프린트문으로 스크립트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여기 경로가 잘 들고 와지면 됩니다. 윈도우도 여기 경로가 잘 들고 와지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랑은 좀 모양이 다르겠죠. 이렇게 두 개로 W 한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될 수가 있고 합니다. 모양은 상관없고 경로만 들고 와지면 됩니다. 스크립트. 일단 이거 지워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define 데이터셋이고요.
패션 관련 데이터셋 불러오기. 아까 간단하게 그 이론을 볼 때, 네, 패션 PDI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셋인데, 요거를 허깅 페이스에서 들고 오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셋 요 라이브러리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load 데이터셋 하고 detection 데이터 셋의 패션 PDI입니다. 네. 얘는 허깅 페이스에서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디텍션 데이터셋 패션 데이터. 요거를 그냥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 넣어도 돼요. 허깅 페이스를 잘 사용하면 좋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붙여 넣어도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네, 데이터셋을 저장할 폴더 경로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데이터셋 인더바 폴더 os.path.join 스크립트 디렉토리. 예, 아까 그 위치 경로 적어주시고 이름은 패션 데이터셋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이 폴더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폴더가 없으면 생성하는 코드까지 하고 os.make 디렉토리 데이터셋 폴더 위치 경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exist ok는 true. 네, 만약에 존재하면 네, 뭐 굳이 안 만들고요. 없으면 만들어라. 이런 설정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return dataset 폴더. 네,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데이터셋이랑 요 친구랑 데이터셋 폴더 이제 위치 경로 값입니다. 얘는 위치 경로에 실제 만드는 게 요 기능이고요. 얘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셋에서 이미지를 저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define save images 데이터 네, 인자값으로 데이터셋. 얘는 데이터셋을 받아서 실제 여러분 여기 보이는 곳에 저장을 할 겁니다. 폴더가 나오게 되면 데이터셋
데이터셋 폴더 넘버 이미지. 네, 이게 너무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이미지 개수가 많아요. K가 1000단인데 45,600개 정도 돼요. 예, 너무 많아서 일단 저희는 1000개 정도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 많으면 더 좋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는 이거를 컨셉을 POC 컨셉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주어진 수의 이미지를 저장. 이미지 데이터셋에 네, 트레인하고 테스트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트레인 부분에서 i번째. 자, i번째라면은 0부터 여기 보면 999까지. 예, 0부터 999까지 총 1000개를 들고 오게 됩니다. 이미지. 네, 트레인의 이미지를 다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트레인의 이미지에, 트레인의 이미지, 예, 트레인의 이미지. 그거를 트레인의 0번, 로우죠, 로우.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쭉쭉쭉 들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image.save os. 경로 적어주세요. s.join dataset folder fstring 문법 쓰시고. 이게 이제 이미지들이 저장된 이름인데요. 이미지 언더바 i 플러스 1.png.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그 경로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셋이랑 데이터셋 폴더 경로를 받아옵니다. 데이터셋이랑 데이터셋. 그 다음에 총 몇 장 할 건지도 여기서 지정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트레인의 이미지들을 여기다 저장하고 그 이미지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어디다 저장하냐면 여기다가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부터 시작하는데 플러스 1이니까 1부터 1000까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프린트 fstring 하고요. saved 저장된 number images를 images to dataset folder. 네. 즉 그냥 이 이미지가 네 여기 폴더에 저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num images. 네. 저장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메인 함수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데이터셋을 좀 받아올게요. deft main 자, 데이터셋 폴더 및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셋 폴더 os.path.join 자스크립트 디렉토리에 패션 데이터셋이었습니다. 패션 데이터셋. 그 다음에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폴더가 여기에 없으면 그 또 없거나 한 가지 또 조건이 있어요. not any 자, 우리가 요것도 검증할 겁니다. fname file name 아직 file 좀 end png로 파일 네임이 끝나는지 또 확인할 건데, 자, 이거 반복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in os list 디렉토리 set 폴더. 네. 좀 읽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셋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의 파일 네임이 끝나는 것들이 png, 어떤 것들, 이 파일 네임이 png가 만약에 아니거나, 그리고 os.path.exist 데이터셋 폴더가 존재하지 않으면, 네, 이거 둘 다 체크해서 아니면 데이터셋 폴더 셋업 데이터셋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네, 셋업 데이터셋으로 네, 부릅니다. 부르면 올라가시면 우리가 정의한 대로 얘가 이렇게 작동을 할 겁니다. 들고 오고 이제 디렉토리 없으면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랑 경로를 주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셋하고 데이터셋 폴더에다가 여기다가 데이터셋 주고 데이터셋 폴더 넣어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함수 하나 더 써야죠. save 이미지 데이터셋 폴더 네. 넣어주면 데이터셋이랑 데이터셋 폴더를 최종적으로 넣어주면 세이브 이미지가 작동을 하면서 이미지가 이제 트레인에서 다 갖고 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장된 그 폴더 경로에 요 이름대로 쫙 1000개가 저장이 되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데이터셋부터 확보를 좀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실행시키면 됩니다. 자, 실행시켜 볼게요.
네, 실행시키면은 쭉 데이터셋이 저장되고 패션 데이터셋 폴더가 나오면 됩니다. 좀 걸려요. 네,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쭉 여러분들 데이터셋 이미지들이 저장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로드, 로컬 저장까지 한 겁니다. 네, 요 두 단계 하신 겁니다. 앞으로 단계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원래는 그 화면까지 다 만드는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은 영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스크립트로 화면 만드는 거는 뭐 별거 아니라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saved thousand image to 여기에 저장 잘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1000개 잘 저장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옷을 입은 분들이 패션 피플들이 잘 저장이 되시면 됩니다. 실제 무신사 이미지 크롤링 같은 거 해가지고 넣어서 해도 좋겠죠. 네, 매번 트렌디하게. 저도 패션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흥미롭습니다. 제가 뭐 이거 따라서 만들던 이게 하면서 만든 게 막 찾다가 이렇게 이제 추천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추천하는 뭐 영화도 있고 뭐 레시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패션으로 하는 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POC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고 네,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할 거고요. 자, 이제 메인하고 요 밑에 실행부는 밀어두고요. 데이터셋에서 이미지를 조리해냈군요. 그 다음에 크로마 벡터 데이터베이스죠. 네,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트 셋업 크로마 TV입니다. 네, 한 줄 한 줄 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치면서 하면 금방 이해하시고 변형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장 경로 설정 벡터 db 줄임말 vdb의 패스 경로고요. 똑같이 os.pass.join 자 이거 스펠링 틀렸네요. pass.join 그 다음에 스크립트 디렉토리 이미지 언더바 vdb 이름은 이미지 벡터 db입니다. 크로마 클라이언트 조비와 크로마 클라이언트 크롬 DB 그다음에 영구적으로 저장합니다.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VDB 경로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영구적으로 여기 생성하라는 뜻이에요. 크로마 DB 클라이언트로. 그 다음에 이미지 로더
이미지 로더 및 오픈 클립. 참 이런 거를 다 무료로 공개해 주니까 사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미지 언더바 로더. 네, 이미지 그 로더. 여러분들이 그 요 이미지를 다 여기 오픈 클립 써가지고 벡터DB에다가 벡터화 시켜서 넣을 겁니다. 자, 이번에 클립 유명하죠? 클립. 그 다음에 우리 가져온 오픈 클립 임베딩 펑션 하고 여기다 클립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 이미지 VDB 벡터DB 크로마 클라이언트.get 또는 OA 컬렉션. 네,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만들라는 함수예요. 조금 깁니다. 네임은 이미지라고 할게요. 네, 이 크로마 이미지 벡터 DB의 네임은 이미지라고 할 거고요. 임베딩 하는 함수는 클립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는 이미지를 할 거니까 이미지 데이터 로더, 이미지 로더 만들어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지 벡터 DB를 만들었고, 얘를 최종적으로는 이미지 벡터 DB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로마 DB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넣을 준비의 설정이 된 거예요. 셋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넣는 부분을 이제 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지를 데이터 베이스에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add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세팅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 거야. 실질적으로 이제 이미지 넣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미지 DB, 이미지 VDB. 자, 이미지 VDB 얘가 먼저 실행되고 이 전체적인 세팅이 끝난 이미지 VDB를 입력 받을 겁니다. 얘는 입력 받아서 데이터셋 폴더로 함께 폴더로 함께 입력을 받을 거고요. IDS는 REST 형태, 그 다음에 URI도 리스트 형태 전환을 해주고, 폴더에서 이미지를 읽어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코드가 긴데 for index file name enumerate 써서 sorted list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정렬해서 가져올 거예요. 가져와서 만약에 파일 네임이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료 스위치 네, 스위치면 스위치가 .png면 파일 패스입니다. os.pass.join 이고요. 데이터셋 폴더 파일링 rds.append 네, 인덱스 값은 문자로 바꿔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URL은 파일 경로입니다. 네, 파일 경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vdb 더해주겠습니다. add ids는 인덱스 값으로 ids 쭉 넣어주고 거기에 페어링 되게 URIs도 쭉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벡터DB에다가 이미지가 추가가 된 거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가한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이미지 VDB의 설정값들 여기서 다 지정해 놓고 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서 받아서 데이터셋 폴더랑 데이터셋 폴더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과 PNG로 끝나면 여기다가 파일 패스 이제 실제 이미지 경로랑 그 다음에 인덱스의 스트링 값을 다 빈 리스트에다 다 넣은 다음에 이미지 VDB에다가 페어링 되게끔 다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벡터DB 설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이제 메인 룹에 가서 벡터DB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거 요 체크 부분 다 걸어 놨으니까 존재하지 않을 때만 우리가 셋업하고 이미지 파일 만든다는 거. 새로 만들고 싶으면 이거 그냥 지워버리시고 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else문 네, 이거 체크 한번 하면 이미 있으니까 이 로직들은 건너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VDB 경로 os.pass 참 이 동적 디렉토리 많이 씁니다. 이미지 네, 여기 경로에 이미지 VDB
있는지 가져오고요. 여기 만약에 똑같습니다. 요 패턴이랑 똑같아요. 만약에 웨스턴 패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 네, 이 안에 이걸 만들었는데 뭐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디렉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것도 잘못 만들어진 거라, 여기에 경로에 이게 없거나 이 경로 안에 뭐 아무것도 없으면 이미지 셋업 DB입니다. 그 다음에 add image to db는 이미지 vdb 같으니까 그냥 넣어주고요. 데이터셋 폴더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셋업 크로마 db 해서 저 이미지 vdb 객체를 반환받고요. 그 다음에 반환받은 이 이미지 vdb 객체에다가 얘를 넣어주고 데이터셋 폴더를 넣어주면 얘가 최종적으로 주르륵 여기 읽어 와가지고 어펜드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 vdb에다 add 더해주게 됩니다. 자, 아니면 벡터 데이터 베이스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건너뛴다. 네, 뭐 아니면 건너뛰고요. 그래도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설정되어 있으면, 제가 근데 여기 add image to db 있잖아요. 요게 아마 이게 안에 없거나 뭐 하면은 이게 생성이 잘 안 되는 건데, 그냥 이게 만약에 다 존재해도 어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체인들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실행하는 함수.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실제 쿼리를 실행하는 함수인데요. deft vry 쿼리 db 입력은 이미지 db를 받을 거고, 파라미터 벡터 db 받을 거고, 쿼리 받을 거고, 리절트는 2개, 2개를 최종 결과로 돌려주는 게 디폴트고요.
주어진 거리를 실행하고 상위 결과 반환합니다. 리턴 이미지 vdb.query 그 다음에 query 텍스트 query 언더바 텍스트는 query를 담아줄 겁니다. 리스트 형태로 담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n개 리졸트 결과값 개수도 2개 넣어줄 거고 include URIs 하고 distances 네, 2개의 값을 URI랑 distance 거리 값을 같이 뽑아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쿼리 db를 이제 이 벡터 db에다가 제 쿼리를 조회하는 구문이고요. 조회한 내용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쭉쭉쭉 코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종 결과를 최종 결과를 출력하는 함수고요. define print 네, 결과값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뱉은 생성된 결과값이 들어오면 또 idx uri 또 enumerate 쓰고 enumerate result urs 0번 네, 그 다음에 프린트 요거는 좀 제가 복붙을 하겠습니다. 네, 그 리절트 안에 값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넘어와요. 그 어떤 말이냐면 화이트보드 이렇게 넘어옵니다. 펜 네, 지우고 하고 여기가 하나 들어가 있고 하나 들어가 있고 요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런 데이터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즉 0번에 0번, 1번 뭐 이렇게
이렇게 URI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직접 해보면서 내뱉는 거 다 구조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까보면 꺼내서 어떻게 조합하는지만 알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트랑 셋업 비전 체인. 텍스트를 지정된 언어로 번역하는 함수입니다. text translate의 text, 그 다음에 target language, 그 다음에 오픈 AI야 챗 GPT 모델. 네, 여기는 그냥 오픈 AI 모델 쓸 건데요. 굳이 그 고성능 필요 없을 것 같고 간단한 GPT 옛날 모델 가성비가 좋거든요. 원하는 모델은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쓰시면 되고요. 뭐 최신의 O3 미니도 네, 되는데 어차피 그냥 단순 그냥 번역 정도라 아주 뭐 어려운 번역도 아니라서 얘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예, 좀 획일된 값을 원해서 이렇게 템퍼러처 0.0으로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API를 부를 거고, 그 다음에 번역에 사용할 프롬프트는 트랜슬레이션 프롬프트입니다. 자, 너는 트랜슬레이터 번역가야. 내가 준 언어로 따라서 번역을 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요 밑에 실행할 때 코리안, 잉글리시 이렇게 해가지고 줄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얘가 들어온 텍스트, 내가 넘겨준 텍스트를 번역을 해서 실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체인 설정 한번 해볼까요? translation chain입니다. translation chain을 translation prompt 넣고 파이프, 그 다음에 translation 모델. 이건 ACA라고 랭체인 최신 문법이에요. 나온 지 좀 됐는데 연결을 이렇게 지어주면 됩니다. 앞에 프롬프트, 그 다음 또 모델,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모델에서 깔끔하게 문자로 뽑아줄 수 있는 스트링 아웃풋 파서까지 하면은 체인이 묶여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번역 결과를 반환합니다. 리턴 트랜슬레이션 체인 invoke 텍스트 넘겨준 거를 최종적으로는 요 체인에다가 이제 텍스트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고 제가 타겟 랭도 넘겨주기 때문에 그 타겟 랭도 이제 잉글리시 영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넘겨주는 텍스트가 번역이 잘 되는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체인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체인을 수정하는 함수입니다. set vision. 네, 비전 체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눈이 있는 거죠, 이제. 요거는 어차피 뻔하니까 가져올게요, 그냥. 요 모델들이 비전 기능이 있습니다. GPT-4o, GPT-4o 미니. 네. 자, 이렇게 했고, 최신 버전도 비전 되고, 그, 아웃풋 돌아오는 리스폰스 데이터 모양이 비슷하다면 쓰면 되고, 좀 다르면 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들고 올게요. 이 프롬프트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국어로 하면은 당신은 유용한 패션 및 스타일링 보조자다, 전문가다, 뭐 어시스턴트다, 제공된 이미지 부분을 직접적으로 참조하여 주어진 이미지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사용자 질문에 대답합니다. 요게 그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네. Answer the user's question using the given image context with direct reference to part of the images provided. 네, 주어진 이미지에서 요 컨텍스트 대놓고 참조해가지고 써라. 네. 답변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대화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Maintain a conversational tone. 좀 부드럽게 대화적으로 얘기를 하고, 목록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마크다운 포매팅으로 해라. 하이라이트 강조하는 거 구조를. 네. 그래서 아까 마크다운 포매팅으로 깔끔한 게 잘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마크다운 포매팅으로 하면 화면에 스트림이 뿌릴 때 편해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 프롬프트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셋업 함수는 이 체인을 그냥 돌려주려고 합니다. return 이미지 프롬프트 GPT-4 파서 패스 파서. 네, 이 묶은 체인을 그냥 객체로 돌려줄 거고요. 자, 그러면은 비전 체인까지 끝났고, 이거 좀 중요한 부분. 프롬프트 입력을 포맷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define format prompt input data user query. 네, 데이터 유저 쿼리 input 빈 딕셔너리 하나 만들고요. 자, 이거 뭐 하는 거냐면 바로 위에 있는 비전 체인 모델에게 요 프롬프트, 이미지 프롬프트에다가 제가 이 값들을 넣어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맷 프롬프트 인풋, 요게 인풋가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유심히 보면 이게 한 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 URL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미지 URL 한 다음에 여기 데이터 그 다음에 이미지 JPG 여기 쉼표 베이스 64 이게 뭐냐면 베이스 64 형태의 여기에 스트링 값들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건 아까 제가 그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다 돌아가면 어떤 구조로 돌아가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이 패션 데이터셋에 있는 이미지 URL을 아까 저희가 벡터DB에다가 넣어줬죠. 그럼 그거를 찾아와서 이 이미지를 바이너리로 읽어드리고 그거를 베이스 64 인코딩으로 바꿔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앞에다가 데이터 URL을 할 때 데이터는 이미지고 바로 이 원본의 PNG가 아니라 화면에 보일 때 JPG 형태로 보이고 인코딩은 베이스 64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보면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애를 누구한테 주냐면 GPT한테 주는 거예요. GPT한테 이 이미지를 바이너리 형태로 된 문자열로 근데 그거를 베이스 64 형태로 주면 걔가 이거가 이 어떤 이미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포매팅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사용자 쿼리를 딕셔너리에 추가. 유저 네, 이러면은 키밸류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 패스. 이중 리스트 0번에 0번, 0번에 1번. 두 개. 아까 리절트도 두 개를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DB에 조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 찾으면 다 나와요. 코로마 DB 공식 도큐멘트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샷 번째 이진 자, 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진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화. 이진 데이터 즉 뭐 파일, 뭐 이미지, 뭐 이런 겁니다.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고요. 변환한 거를 바이트 문자열을 자, 그래서 텍스트로 변환하면 그게 바이트 문자열이 돼요. 바이트 문자열을 일반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자, 그래서 URL을 들고 오면 제일 근접한 것들의 URL 가져오면 with open image path write binary 네, 읽어드립니다. 바이너리로 읽어드리고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읽어서 넣어줄게요. 네, 바이너리로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읽은 요 내용 있죠? 그러면은 얘가 바이너리로 읽었기 때문에 아마 문자열로 이렇게 바이트 문자열로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UTF 파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실제로도 아까 그 데이터 전송할 때도 꽤나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 URL로 보낼 때요. 실제 뭔가를 줄 때 다운로드 받고 그 URL을 거기다 바로 쏘면 그 다운로드 효과처럼 바로 확인하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1 베이스 64 베이스 64 그 다음에 인코딩 이미지 데이터 1 네, 이미지 데이터를 인코딩 하고요. 그 다음에 디코드 해서 문자열로 바꿉니다. 텍스트가 이제 바이트 문자입니다. 네, 일반 문자열로 이제 UTF 파일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 했죠? 자, 두 번째는 똑같아요. 네. 잠깐만. 두 번째 이미지 인코딩 간단하게 그냥 쓰고요. 인코딩한 걸로. 그 다음에 읽어드린 거에 to 이미지 파일을 to 그 다음에 to에다가 to 네 이렇게 바꿔주면은 총 3개 질문 유저 쿼리 하나 키값 이미지 데이터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2 다 여기 이거 이름이랑 같아야 합니다. 네. 같아야 되고 return input 하면은 이 인풋 딕셔너리에는 유저 쿼리가 들어가 있고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1, 이미지 데이터 2가 URL로 읽어드린 거에 베이스 64 UTF 파일 형태의 문자열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V에 그 여러분들이 쓰는 모델이 잘 얘를 이미지를 잘 읽게 돼요. 그래서 인풋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DB를 생성하고 벡터DB까지 생성까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DB까지 한번 생성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 존재하니까 건너뛰고요. 이미지 VDB를 지금 오픈클립 이미지 로더 써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갖다 URL이랑 해서 아이디랑 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add to image. 네, 그러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내용이 생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잘 생성이 되셨으면 나중에는 이거 또 뭐 데이터 많이 하고 뭐 하면 둘 다 지우고 처음부터 돌리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 빼먹었는데 항상 이미지 DB는 셋업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DB는 셋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생성이 이미 돼 있어도 얘는 객체로서 들고 써야 돼서 이미지 VDB는 그러니까 로드 해오는 거죠. 있는 거를 가져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체인 설정 부분입니다. 비전 체인 셋업 비전 체인. 그러면 비전 체인이 얘가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while true 스크립트로 그냥 여기 안에서 실행시킬 거니까요. 네, 요거는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린트 출력이 되고요. 네, 여기 보면은 한국어로 입력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어로 입력받은 값이 뭐 대문자든 뭐든 간에 콰이트가 나오면 브레이크 걸고요. 브레이크 걸어서 와이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실행되겠죠. query English translate query 코드는 타겟 랭은 English입니다. English 자, 이게 뭘까 기억이 안 나면 딱 올라가서 보면 내가 넣은 텍스트를 여기다 주고 타겟 랭은 여기다 주고 하면은 얘가 알아서 체인으로 실행이 돼서 문자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트랜슬레이트 하고 리절트 query db 이미지 vdb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여기다가 요걸 해 놓은 겁니다. 왜냐면 이미지 vdb가 얘가 없어도 얘를 써야 되고 얘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도 다시 한번 로드 해와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vdb query 그 다음에 결과값은 2개만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적어줘도 기본이 2개긴 한데 그래도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인풋 자, 포맷 만들었죠? 포맷 프롬프트 인풋에 조회해온 값들 results 그 다음에 query를 넣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죠? 데이터는 URI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회해와서 2개를 가져옵니다. URI, 데이터의 URI가 0번에 0번이 있고 좀 못하겠습니다. 0번에 1번이 있어야 됩니다. 0번에 0번, 0번에 1번 2개가 나와야 되니까요. 계속 코딩하다 보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DB, 벡터 DB, 여러분들이 이제 멀티 벡터 DB, 여러분 쿼리로 이제 이미지 URL에 내 쿼리랑 비슷한 이미지 URL하고 아이디를 가져오고요. 가져온 거에 대한 거를 여기다 놓고 데이터로 놓고 그 데이터 안에 까보면 데이터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데이터 안에 딕셔너리로 URI가 있고 그 안에 0번 안에 또 하나의 리스트 안에 0번과 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걔네 두 개를 여기다가 가져와서 다시 베이스 64 인코딩해서 왜 이렇게 하냐면 그냥 내 URI 줘봤자 모르는데 이렇게 바이너리 베이스 64로 하면은 바이너리로 읽어드린 다음에 이 문자열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봤던 이 이미지 자체의 특색을 다 랭귀지 모델들이 이해를 해요. 이렇게 생겼다고. 예.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 지금 이 구조의 코딩에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랑 쿼리 잉글리시 여기다 넣으면은 최종적으로 프롬프트 인풋이 나오는데 프롬프트 인풋은 유저 쿼리 인풋에 유저 쿼리 키랑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1, 이미지 데이터 2가 갖춰진 딕셔너리 3개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세 쌍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응답을 영어로 받을 겁니다. 정확도를 위해 한국어로 해봤는데 정확도가 너무 안 나와요. 리스폰스 잉글리시 비전 체인 인버크 프롬프트 인풋 네. 새 쌍을 여기다가 넣어준 거예요. 인버크 해서 그러니까 딕셔너리인 거죠. 딕셔너리에다가 넣어주면은 비전 체인에다가 인버크 호출하면은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다 값을 꽂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보는 거, 이미지를 보는 것처럼 잘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쿼리도 잘 읽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변을 영어로 받아주고요. 그 영어로 받은 것을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한국어 리스폰스로 받을 겁니다. 코리안으로 바꾸고 translate response English 다음에 코리안 한국어로 하시고요. 이 프로세스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용자 질문을 분석해서 유사한 이미지 검색에 그 부분이 이제 함수로 이제 벡터DB 조회해 와서 가져온 리절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링 조언 생성하기 전에 우리가 포매팅을 좀 해줘야 됐다 같죠. 이미지도 베이스 64로 바꿔야 되고요. 키 밸류 형태로 만들어줘서 최종적으로 비전에다가 GPT-4O나 O 미니에게 조언 생성을 넣고 그 다음에 그 가져온 영어 응답을 번역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절트스 있죠? 네, 최종적으로 검색된 이미지가 뭔지 한번 보고요. 그 이미지에 맞는 응답이 잘 나오는지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멀티모달 레그 네 리트라이버 아규멘트 제너레이션 하죠. 네, 검색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종적으로 실행까지 한번 깔끔하게 시켜보고 몇 번 테스트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완료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아까 겨울 했잖아요. 한겨울 해보겠습니다. 한겨울에 입는 옷을 추천해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그냥 화면 만들고 백엔드 만들어서 서비스 제공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좀 인베딩 모델은 공짜로 쓸 수 있는데
VLLM이나 LLM 모델들을 다 공짜로 바꾸는 거는 네, 라바라는 것도 있고 요즘 새로 나온 자누스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여기다 모델만 잘 붙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API 비용 없이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옷을 똑같이 추천해 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파카 재킷,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거 후드티나 이런 거 입으면은 조금 더 힙한가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다음에 스마트 캐주얼 룩. 네, 스마트 캐주얼 하네요. 딱 봐도. 가디건 스타일, 그 다음에 청바지, 예, 이렇게 해서 매치해서 균형 있게 입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이어링을 뭐 신발은 조금 더 뭐 부츠나 플랫 슈즈나 여자는 액세서리는 뭐 목도리나 장갑 같은 거 좀 해줘라. 컬러는 흰색, 검정색, 해군색 뭐 이런 것들도 해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잘 뱉어내고 있죠. 재밌죠?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 질문에 검색된 이미지나 이런 것들로 잘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아이디. 가까운 이제 디스턴스 거리가 이 정도 나오네요. 둘이 비슷한 위치에 있나 보네요. 제 질문에서.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여름 단정한 옷을 추천해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힙한이라고 해야 되나? 이따가 힙한 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는 살짝 걸리고요. 근데 그래도 API를 쓰니까 그나마 멀티레그 했을 때 이 정도 속도가 나오지. 제가 그 오픈소스 모델들로 다 해봤을 때는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컴퓨터 로컬 사용에 따라서요. 그러면은 한여름 옷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거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뭐 벨트로 된 허리, 노력 없는 우아함, 플루이드 드레스, 뭐 검은 크롭톱에 반바지를 입어보는 건 어떻냐. 예,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힙합 이런 식으로도 해볼게요. 날씨는 좀 지루한 것 같아서. 힙합 패션. 네. 좀 걸리긴다. 이렇게 멀티레그를 하면 멀티모달 하면 좀 느려요. 그래서 보면, 힙한 사진들을 잘 찾아왔어요. 멋있네요. 생각보다 더 멋있고요. 그 다음에 패션 레그 응답은 이렇게 잘 대담한 색상과 액세서리를 해라. 레이어를 쌓아서 입어라. 주목할 만한 신발. 괜찮은데? 네, 레이어링하고 빈티지와 레트로 분위기를 입어라. 이런 것들을 이미지랑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이런 식으로 글을 보면서 이미지가 똑같이 안 입더라도 이런 데님진 같은 거 있으면 입으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그 add 이미지 to db 할 때 id 값이 달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왜 달랐냐면 이 sorted 할 때 이 데이터셋 폴더는 이렇게 우리 눈으로 순서대로 보이는데 얘네 순서 기준을 이제 숫자로 좀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함수 numeric sort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숫자 있죠? 요것만 이렇게 해서 넘버 언더바 파트를 가져와서 돌려주는 키 값으로 1번, 2번, 3번, 4번 여기 안에 키 값들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덜어내가지고 아이디를 넣어주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이미지와 아이디 값도 같이 올바르게 여기에 벡터 DB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요거 수정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add 이미지 toB의 요 부분만, 예, 정렬할 때 쓰는 요 코드 부분만, 예, 이렇게 키값 누메릭 소트로 이렇게 함수 만들어 줘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즐겁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